반갑습니다. 영재의 논리의 크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2023년 특목고 입학생들 클래스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과학영재고등학교, 그 다음에 국제고, 그 다음에 외고 학생들, 예비생들입니다. 현재 중3이죠. 중3 마무리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영상은 그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또는 이제 특목고에 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영재고를 제외하고 특히 외고나 국제고에서는 전학생들이 꽤나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전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겪는 중3에서 특목고로 넘어갔을 때 학생들이 변화 혹은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겨울방학 준비하면서 마음가짐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좋은 지침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제로 그 5가지 그 특목고 예비생들이 곧 겪을 어떤 변화, 큰 충격,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제일 큰 변화는요, 내신 범위의 변화입니다. 저는 이제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성구의 중학교들도 사실상 다른 전국에 비하면은 과제나 시험 범위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특목고에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중학교의 중간 기말고사의 범위에서 최소 10배 정도는 되죠. 이제 외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시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1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변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해 있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버텨내기에 좀 벅차게 느끼는 것도 있겠죠. 이게 제일 큰 충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큰 변화이자 이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넘쳐나는 내신 과제들입니다. 영어의 과제만 많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든 또 특목고 학생이니까 쳐낸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른 과목들의 과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어가 과제가 많아서 시험 범위가 많아서 어렵다기보다는 다른 과목들도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 과목에 신경을 다 쓰기가 이게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할 게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게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과정에 또는 중3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해 놓지 않는다면 조금 힘들게 와닿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요, 학생들의 수준의 차이입니다. 중학교 때는요, 사실상 공부에 관심이 크게 없거나 또는 공부를 하지 않거나 이런 학생들이 또 덜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특목고에 가게 되면요,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다 욕심을 내는 학생들이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학업에 되게 열정과 이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내가 조금 열심히 하거나 학원을 다니면은 성적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목고에 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다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느끼기에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학교에 와보니까 나는 잘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낙담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 차이도 굉장히 큰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학교의 수업 차이입니다. 물론 모든 특목고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범위가 이제 영어 범위만 놓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나오는데 그게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요. 저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보는 인문학 영어 원서에서 일부 내용이 발췌돼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중학교 때처럼 학교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하나하나 해석을 다 해주고 또 그런 여부를 체크하고 점검하는 형태의 과제가, 또 그런 과정이 크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그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 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 또는 영어의 감이 이제 능숙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은 좀 많이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되게 큰 부담이죠.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큰 변화 또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내신 자료 혹은 내신 학원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서울 쪽에는 여기 대구 쪽보다는 특목고 중심 학원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 근데 서울도 마찬가지 일반 학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게 일단 제 학원에는 특목고 학생들 위주다 보니까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말고는 대구에서 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뭐 대구기 때문에 서울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고등부 수업료를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고등부 수업료를 일반 영어 수업료보다는 고등부보다는 조금 더 받아요. 뭐 적은 편이나 학원비가 싼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일반 고등부 영어 학원보다 2배, 3배, 뭐 4배, 5배 이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 더 받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선생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특목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선생님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특목고 학교의 학생 수가 적기 때문일 수도 있긴 한데, 그보다 큰 이유가 선생님들이 특목고를 가르치게 되면은 일반 수성고의 고등학교보다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서까지 수업료를 비슷하게 받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업의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제가 보는 원서 책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책 읽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는 원서 책의 내용이 그냥 시험 범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왜 우리가 문제집이라 그러면 정답 해설지도 있고 교사용 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목고 자료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교육 시장 또는 뭐 영어 과외 선생님이 특목고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나 또는 불편한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특목고에 가게 되면은 특목고 학원을 다니면 되겠다 해도 학원이 없고 또는 과외 선생님을 붙여야지 과외 선생님이 안 계시고 마음에 들지가 않고 이런 형태가 생기겠죠. 그렇다고 모든 학생들이 다 적응을 못하고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부분인데, 저는 그냥 제 학원 기준으로 본다면 크게 두 가지 그룹인데, 첫 번째는 특목고에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학생들은 그럼에도 이것 또한 이겨내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또 이 변화에 적응을 하고 또 주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가면서 이겨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목고에 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중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특목고에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운이 좋게도 특목고에 붙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특목고의 경쟁률이라든지 특목고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해력과 응용력이 뛰어나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 가게 됐을 때 그게 되게 어렵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특히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 시험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근데 국제고하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성적에 맞춰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학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중학교 수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상위권에 놓고 봤을 때 중학교 성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이 학생이 엘리트다, 영재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게 됐을 때 그 많은 변화를 과연 내가 잘 수용할 수 있을까? 조금 벅차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느냐, 또는 어떻게 상대평가가 계속 보여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학교 생활을 나의 것으로 이득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변화가 생기는 것들 참고하시고 또 학생 스스로도 마음가짐의 변화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 3개월 뒤면 학교가 시작하죠. 그때까지 열심히 영어 공부하셔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